해겔이 평가한 중국 제3편입니다. 이번 편은 중국의 법체계에 대한 해겔의 생각을 소개합니다. 행정에서 법체계로 넘어가 보자.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가부장적 통치 원리에 따라 백성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다. 인도처럼 스스로 이익을 지키는 독립적인 계급이나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지도되고 감시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법적 규범을 통해 엄격히 명령되고 그 결과 자유로운 감정이나 자율적인 도덕적 관점은 철저히 제거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가족 관계의 지나친 외면성인데 이는 거의 노예 상태에 가깝다. 누구든 자신과 자녀를 팔 수 있으며 모든 중국인은 아내를 구입한다. 첫 번째 아내만이 자유인이고 첩들은 노예 신분이다. 첩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중국의 가정은 인간 대 인간의 내면적 유대라기보다는 소유자 대 소유물이라는 내면적인 법적 관계로 전락해 있다. 세 번째는 처벌의 대부분이 체벌, 즉 신체적 징벌이라는 사실이다. 서양에서는 이런 처벌이 치욕으로 여겨지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아직 명예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를 맞는 것 자체는 쉽게 견딜 수 있는 일이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감각적 차원의 모욕으로 여겨져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런 주관적 명예의식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체벌에 복종할 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체벌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형벌은 진정한 책임 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체벌의 경우 잘못을 내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이 억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행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백성들은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가족 내에서든 국가에서든 모든 잘못이 외적인 방식으로 처벌된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아우가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대나무 매질을 당한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고소하거나 동생이 형한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고소할 경우 설령 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100대의 대나무 매질과 3년 유배를 당하고 그 주장이 틀린 경우에는 교살된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을 들어 치려 했다면 그는 달군 집게로 살을 뜯어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어떤 관리라도 대나무 매질을 가할 수 있어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 즉 대신, 태수, 심지어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자들까지도 대나무 매질로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은 후에도 황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 또한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 번은 최근 영국 사절단이 중국에서 황자들과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궁전에서 숙소로 돌아올 때 위전 진행자가 길을 트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황자들과 귀족들을 채찍으로 때렸다고 한다. 네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른바 책임의 귀속에 관한 한 중국 법에서는 행위 시의 고의, 과실, 우연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연히 벌어진 일도 고의와 똑같이 책임을 지며 따라서 누군가가 타인의 죽음에 우연히 원인을 제공한 경우 역시 사형이 선고된다. 이렇듯 우연과 고의를 구분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영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영국인이 중국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혹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한 전함이 자위하여 발포해 중국인이 사망하면 중국인들은 보통 그 발포한 영국인이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범죄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모든 사람은 특히 황제에게 저지른 범죄의 경우 함께 멸망을 당한다. 가까운 가족 전체가 고문 끝에 처형된다. 사람들이 읽는 불온한 문서를 인시한 인쇄업자 역시 똑같이 법의 보복을 받는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 사적 복수는 매우 특이한 방향으로 변질된다. 중국인들은 모욕에 극도로 민감하고 복수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수를 하려고 상대를 직접 죽이면 그 살인자의 온 가족이 처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상대를 파멸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법은 그 원인을 엄중히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살한 이의 모든 원한 관계자들이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결국 그 모욕을 준 사람이 밝혀지면 그 사람과 그 가족 전체가 처형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런 경우 차라리 상대를 죽이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편을 택한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스스로 죽는 쪽이 장례를 치러줄 영예도 있고 자신의 가족이 상대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우물에 투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물 입구를 좁히기까지 했다. 이것이 중국식 책임 귀속이 초래하는 끔찍한 실정으로 행위에 대한 주관적 자유나 도덕적 판단이 완전히 부정되는 결과를 낳는다. 모세 율법에서도 고의, 과실, 우연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중국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도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한 장군이 모함을 당하여 처벌받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받은 처벌은 거리에서 눈을 치우지 않는 사람을 감시하는 직책이었다. 다섯 번째로 권리관계와 관련해서는 재산권의 변화와 그와 함께 도입된 노예제도 역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중국인의 재산 기반이 되는 토지는 상당히 뒤늦게 와서야 국가 소유로 간주되었다. 그때부터 모든 수확의 9분의 1이 황제의 몫으로 정해졌다. 이후에는 농노제도 생겼는데 그 도입은 기원전 213년에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인의 옛 권리가 담긴 문서들을 모두 불태우며 수많은 독립제후국을 자신의 지배 아래 복속시킨 진시황제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그의 전쟁 때문에 정복된 땅은 사유지가 되었고 그 주민들은 농노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황제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 다시 말해 모두 똑같이 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와 자유 상태 사이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크지 않다. 명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누구도 다른 이보다 특별한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자신이 비천하다는 의식이 지배적으로 되고 이는 매우 쉽게 도덕적 타락 의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타락과 연결된 것이 중국인의 심각한 비도덕성이다. 그들은 가능한 한 어디서든 속인다는 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친구가 친구를 속이는 일도 흔하며 속임수가 실패하거나 들통나더라도 누구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대단히 교활하고 약삭빠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그들과 교류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타락의식은 불교가 매우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 종교는 최고이자 절대적인 것, 즉 신을 무로 보고 개인의 소멸과 무시를 최고의 완성으로 여긴다.